빰빰빰빰빰빰빰 전국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코너는 이렇게 전국에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이런 코너인데요. 제가 오늘은 대전 유성 성병원에 업무팀장으로 근무하시는 이렇게 김현우 팀장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이렇게 또 교육대에 몇 번 뵀었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탁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유성 성병원에서 한 15년 정도 업무부에서 근무를 한 업무팀장 김현우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현장에서 있는 그런 어떤 진실된 얘기, 현실적인 얘기 이런 부분들 많은 얘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 중에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들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김현우 팀장님의 이런 경험담을 녹여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것보다는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방향에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취업을 관련 학과를 꼭 나오는 게 유리한지 꼭 전공자만 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보건행정이라든지 네. 의무행정이라든지 이런 보건행정학과가 많지 않았을 때는 네. 타 학과 전공을 나온 사람도 지원을 많이 했고 실제로도 입사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이제 그런 과가 많다 보니까 원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확실히 많고 관련 학과를 나오는 그 지원 학생 중에도 맞아요. 인재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과를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런 학과들이 이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생기고 굳이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 그렇죠. 관련 학과를. 네. 근데 그런 건 존재하잖아요. 그런 학과만 나오지 않은 사람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간간이는 그럼요. 있죠.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보다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보건 관련 학과가 생각보다 요즘에 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병원 경영, 병원 행정, 의무 행정. 맞아요. 이렇게 그럼 사실 그 이름에 따라서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과의 명칭만 일부 좀 틀린 것 같고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은 필수 영역에 대한 부분 거의 다 동일하다고 네, 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조금 이제 요즘 난감했던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땡땡땡 대학 어디가 나을까요? 저한테 막 그런 댓글도 너무 많이 오는데 사실 저는 그 학과를 졸업해 보지는 않아서 네.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지역에 따라 네. 다른 그럼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2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있는지. 2년제도 많고 4년제도 많은 거죠. 지금은 이제 2년제는 없어진 것 같고요. 거의 3년제, 3년제. 3년제와 이제 4년제로 4년제. 거의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입사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3년제에서 나온 학생 중에도 좋은 인재가 있다라면 그 인재를 채용을 하는 거고 4년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이제 입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승진이라든지 호봉에서 1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기준들이 이건 조금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고 또 해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부전공도 요즘에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공을 하는 건 어떠냐, 좀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이력서를 받았을 때 어쨌든 부전공이라도 관련 공부를 한 건데 좀 차이는 있나요? 아무래도 차이는 있죠. 네네. 전공자 나온 사람들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자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대략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어려운지 이런 것도 좀 되게 안 어려운 공부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마 저도 이제 졸업한 지가 오래돼서 네. 각 학교의 그 커리큘럼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공중보건학, 인체 병리학, 그다음에 의학용어, 그리고 의료관계 법규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의료 계열, 보건 계열이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네. 다 포함이 네. 되는 거네요. 네. 어렵나요? 글쎄 아무래도 어려운 우리가 거 없죠. 영어는 일상생활 많이 접해보지만 의학용어는 생소한 것처럼 네. 그런 좀 처음에 배울 때 좀 생소한 부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야 하는지도 질문을 주시던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회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외우냐의 차이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회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엔 워낙 글로벌 세계고 또 그 병원이 글로벌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요.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 점도 네, 그렇기 있네요. 때문에 병원마다
병원마다 타겟을 해외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외국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병원일수록 물론 뭐 전문 통역 직원이 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데스크에서 영어에 대한 어떤 접수 수납 회화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좀 해외 환자분들이 현병원에 많이 오시는 편이죠. 그럼요. 예, 많이 오기 때문에 매번 환자가 올 때마다 통역을 부를 수는 없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회화 이런 부분들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영어를 못해서 영어 싫어요 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 관련 학과에 가도 이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죠. 많이 외우고 이런 거 해야 능력이 떨어져도. 네, 그런 거를 미리부터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뭐 보건학 전공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세대인 것 같아요. 영어는. 영어 잘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영어 공부는 늘 하고는 있는데 좀처럼.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신입을 이렇게 채용하실 때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원무과 많은 병원들을 보면은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고 신입도 있고 사실 연령대가 다양해 보이거든요. 신입 연령대라고 하면 각 대학을 졸업한 23, 24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갔다 오면 26, 27 뭐 이런 나이를 가장 이제 선호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력자가 뭐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이대가 조금 있죠. 그때 신입이냐 경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일을 했으면 가산점 같은 형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원자가 이쪽 병원 쪽 계열을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건 계열 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저희 쪽에서는 또 선호를 하고 조금 관련 그런 학과가 업계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종사를 했던 분이 조금 더 이런 일을 했었네 하면서 취업에 또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은 이것도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건데 요즘은 의외로 고등학생들이 대학 선택할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서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가지?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할 때 뭐 기준이나 이런 거 방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네, 뭐 가장 좋은 건 자기 수능 성적에 맞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가장 높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학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을 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각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은 보건행정학과라든지 의무행정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뭐 서울 쪽만 고집할 부분도 아니고 얼마든지 지역에 유수한 좋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아무래도 그 지역군의 관련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작정 막 서울로 상경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경력을 조금 지역에서 쌓고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이 질문도 많았어요. 토익 점수도 보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전에 했던 질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어가 이제 워낙에 필수인 시대가 됐고 토익 점수도 물론 다 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뭐든 이렇게 잘하면 좋은 거네요. 그럼요. 토익 점수를 일단 다 기입을 하나요? 그럼 지원자들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기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외국 환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외국 환자가 좀 오고 규모가 좀 큰 병원일수록 좀 보는 요건들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지금 질문이 제가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질문이에요.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을 추천해 주세요를 정말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이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과를 나오면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의무기록사 자격증 그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보건정보관리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병원 횡령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건 국가에서 국가고시로 인정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발행하는 이제 의료정보관리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고 의료정보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필수로 꼭 있어야 되는 이제 자격증인 거고 병원 원무 쪽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원자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척도 어떠한 그 학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 이제 그런 척도로도 많이 보고 보건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많은 의학적 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의학용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좀 어렵나요? 그 의료정보관리사 같은 경우는 어렵기도 어렵고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국가고시다 보니까 어느 일정 커리큘럼을 꼭 이수를 해야만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이제 관련 학과
안 나오면은 입시가 안 되나요? 관련 학과를도 나와야 되고 필수 커리큘럼을 꼭 이수를 해야지 그 시험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대학 다닐 때 내가 보건정보관을 따겠다라고 하면 꼭 그 수업은 필수로 꼭 이수를 하셔야지 자격 돼야 요건이 돼요. 있는 거네요. 네, 네. 여러분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보실 때 네. 하시는 질문 또는 이런 인재상이 좋다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지극히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고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정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말투, 생각처럼 그 기본이 안 지켜진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건 당연히 좀 잘 갖춰줬으면 좋겠고, 뭐 병원마다 질문에 이제 다 유형이 뭐 제각각 있겠지만 전국에 여러 마디의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 중에 이 병원을 선택한 동기, 계기,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입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또 포부. 이런 부분들이 이 질문은 빠지지 않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네. 가장 그 면접 시기에 맞춰서 보건 쪽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 시사 관련된 부분들도 한두 개 정도는 항상 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은 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 친구는 정말 자기 분야에 정말 열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와, 사실은 질문 드릴 게 한 10가지는 더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드린 질문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위주로 드렸고 많이 도움 되셨죠?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댓글 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여쭤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함께 일하는 직원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 엄청 그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실물이 네. 더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냥 마지막 하고 싶은 뭐 조언 이런 거 한 번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건 계열 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혁신 항상 충실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좀 폭 넓게 네네. 연결해서 좀 그런 공부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학과를 이제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이라고 하면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꼭 보건 계열 쪽에 어떤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 준비 이제 잘 하셔서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팀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꼭 기회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빰빰빰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